건강과 식이에 대한 놀라운 통찰, 당신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다. 내가 하비 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알게 된 건 3년 전이다. 처음엔 제목이 너무 통속적인 것 같아 표지만 보고 책꽂이에 꽂아두었다. 하지만 우연히 웹페이지에 올라온 책 내용을 보고 다시 책을 꺼내보게 되었다. 웹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은 과일을 언제 먹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내용이었다. 사과는 아침에 먹어야지 저녁에 먹으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기대였다. 하지만 그 이상이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는 격언이 있다. 먹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는 훌륭한 격언이다. 하지만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몸에 미치는 영향은 천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가 먹는 음식과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가 나를 만든다는 것이다. 사실 먹는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행위다. 흡연, 음주, 운동에 대한 조언은 식이에 대한 조언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단순하다. 담배는 끊어야 하고 술은 마시지 말아야 하고 운동은 과하지 않게 본인이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적당히 하면 된다. 하지만 식이는 차원이 다르다.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설명은 기본이고 그 음식들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지, 갖가지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음식들의 조합 및 조리법은 어떤지 등 상담할 내용은 끝이 없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가기 일쑤다. 어쩌면 먹는 것의 이런 복잡한 특성 때문에 진료 현장에선 식이에 대한 조언이 아예 무시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먹는 것만큼 부작용 없이 다양한 신체 증상 및 상태에 즉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진료실에서 계속해서 각자의 상태에 맞는 식이 조언을 할 수밖에 없다. 의사로서 최선의 선택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그 최선의 선택을 모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알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건강한 식습관의 핵심을 아주 직관적으로 제시한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내가 애써서 설명했던 것들을 아주 단순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저자의 핵심 주장은 이렇다. 수분이 많은 자연 상태의 채소와 과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먹어라. 그리고 에너지의 대부분은 자연 상태의 탄수화물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라. 원한다면 소량의 단백질 음식을 섭취할 수 있지만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 먹을 경우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해서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섭취하라. 탄수화물 음식을 먹을 때는 단백질 음식을 먹지 말고 단백질 음식을 먹을 때는 탄수화물 음식을 먹지 마라. 그리고 낮 12시 이전엔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먹는다면 과일과 채소만 먹어라. 이 원칙만 지킨다면 체중이 감소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책장을 넘기면서 독자들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실천에 옮기게 되면 자신감은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나는 음식물이 불필요하게 위에 머물지 않게 하라는 하비 다이아몬드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비는 주로 단백질을 문제 삼지만 탄수화물을 불필요하게 위에 머물게 하기는 지방도 마찬가지다. 들기름, 참기름, 현미유, 올리브유, 카놀라유, 버터도 마찬가지다. 밥이나 빵에 이들 기름을 얹어 먹으면 단백질을 섞어 먹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발생한다. 1970년대 초까지 한국인들은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하루에 1에서 2g만 섭취한 반면 현재는 다양한 식용유를 하루에 50g 이상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름 섭취량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감이 잡힐 것이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읽으며 이 점만 추가로 염두에 둔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따른다면 새로운 자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새로워질 것이다.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만 내려놓는다면 변화는 시간 문제다.